자, 이번에는 이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오늘은 자동차 산업 얘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2차 전지 이슈가 오늘 아침에 많았으니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비는 넘겼는데 이제 이것이 영역을 확장하느냐는 본질적인 산업들, 전방 산업이 돌아가야 되겠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전기차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자, 폭스바겐이 이 내재화를 또 밝히는 파워데이인가요?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안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를 했는데 진짜로 배터리 제조에 진출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를 어떻게 이제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거를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젠 2차 전지 제조나 이제 다른 기술 개발 영역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는 현대차나 기아차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단기에 이제는 배터리 제조 영역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나 EV 화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제조 완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술을 설사 확보했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이제 파워데이나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안전한 배터리 기술 쪽으로 조금 옮겨가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 LFP나 하이만간 배터리 같은 경우가 기존의 이제 NCM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은 이제 대표적인 차세대 기술들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고체 전지 같은 더 이제 나아간 배터리까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제조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중요한 게 전기차의 그 전체 100으로 쳤을 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적인 측면이 40%? 이 정도 된다고요? 뭐 지금은 뭐 30% 정도까지 30%? 좀 내려와 있습니다. 좀 내려왔긴 네. 내려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중을 하는 건데 안정적인 공급도 원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된다면은 자동차 산업의 장기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연초가 되니까 네. 2025년까지 장기 플랜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2025년까지 장기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장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제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한이 거의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뭐 2030년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글로벌 선진국들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단종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면 불과 이제 10년이 채 안 남은 10년 정도죠. 네. 뭐 2035년도를 얘기하는 국가들도 있고 뭐 대부분 그 정도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쪽으로 비용을 굉장히 이제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는 이게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마지막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제 내연기관차도 해야 되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각종 이제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좀 그런 부담이 사라진다라는 점이 좀 여기서 이제 코스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공급 가행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촉발된 변화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강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선 경쟁할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 쪽은 점점 더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전기차 쪽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완성차들이 기존에는 이제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쪽에서 이제 버는 돈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ADAS 시스템이나 뭐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까지 접목이 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애플의 이 수익성 모델이잖아요. 디바이스 많이 뿌려놓고 팔아놓고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업로드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성들 이런 형태가 이제 자동차도 아마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지향하는 수익 모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의 개념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독칠나게 자기들만의 영역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표준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생존 전략을 아마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올해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수요 공급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놨던 것들이 수익성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이제 E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시기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하고 수익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전체적인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4월 12일이니까 3월 말이 지났는데 1분기에 대충 글로벌 신차 수요 동향이라든지 전망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1분기 글로벌 신차 수요는 전년 대비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네. 사실 예상치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워낙에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올해 1분기 때도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이런 주요국들에서 락다운이 좀 시행이 된 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한파로 인한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젠 중국 정부에서 좀 긴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유동성 약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수요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 일각에서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하던데 요 질문에는 없는 건데 그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뭐 오늘 백악관에서도 그런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서밋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반도체 쇼티지가 완성차들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나아가서는 좀 악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던데 이재일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빠르면은 올해 1분기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뭐 길어도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는 바로는 길면은 3분기까지도 이제 영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되기보다는 약간 좀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메이커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지역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지금 수급 차질이 가장 크고요. 네. 중국하고 뭐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나 유럽 현지 쪽에서의 어떤 익스포저가 큰 경우에는 조금 불안정한 요인이 되겠지만 국내에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급이 차량에 대한 수요는 이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은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격을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셀러스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죠. 판매자가 가격 결정권을 쥘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다 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요?
지금 1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 대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뭐 완성차도 그렇고요, 부품사도 그렇고 전년 대비로는 이제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데 다만 이젠 기대치 대비로는 아주 강한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랑 부품사랑 조금 온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는 이제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부품사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현지 익스포저가 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글로벌 OEM들이 워낙 이제 감산을 1분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부품사는 이제 소폭 하회하는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선진 시장 회복 가시와 국내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관련 기업들 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백신 보급률도 올라오면서 2분기 이후로 가면서 수요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영국도 지금 백신 보급률이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럽 본토 쪽에서도 백신 보급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는 이제 락다운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2분기부터는 미국은 이제 3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유럽은 이제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이 이제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 보내는 게 물량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비즈니스 영역의 큰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개장 전에 지난 주말 뉴스는 뭐 이 배터리 이슈입니다. 2차 전지 이슈인데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한다면은 뭐 수혜주는 어떨까요? 배터리 쪽일까요? 아니면 전장 쪽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이 충족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수혜주,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 수혜주. 네, 이건 뭘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들도 분명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GM,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이런 글로벌 OEM들의 어떤 전기차 전용 신차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이클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좀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여기서 수혜를 보게 되지만 이제 현대모비스나 한우시스템 같은 전장 그리고 전기차 전용 부품사들도 큰 폭의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품사들이 감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 이제 정상화되면은 오히려 이제 실적 기대감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부품사들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PEF 펀드가 이제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되면은 매각 이슈가 좀 가시화가 될 것을 보기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M&A 이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한원시스템의 이제 대주주 중 하나가 한행코가 약 49.9%를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타이어가 또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은 또 한국타이어까지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주는 한원 시스템 이렇게 좀 네. 보고 계시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품사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는 수급 차질 그리고 공급 차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제 시점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글로벌 전체 볼륨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 차질도 최소 이제 3분기 시점에는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완성차들 다시 이제 재고를 쌓는 재고 사이클에 들어설 거기 때문에 부품사들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부진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이제는 하반기를 보고선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에 좀 더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들이 돼서 부품사들 몇 가지 이렇게 리포트 쓰신 기업들이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한은 시스템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부품사 중에서도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겹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장화라는 개념으로 좀 더 많이. 전장화, 전기차, 전동화, 전동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의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전기차가 지금은 약간 세단 형태들이 좀 아직은 주류잖아요. SUV가 이제 한때는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디젤 차라든지 이런 좀 덩치가 있는 큰 차들 이게 아웃도어 생활이 많다 보니까 뭐 캠핑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눌려 있는 보복 소비도 날씨에 따라서는 자꾸 이제 사람 본능이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의 강자는 사실 미국 쪽 아닌가 싶긴 한데 미국의 SUV 전기차 네. 이런 쪽은 동향이 좀 파악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군 시절에 이제 미군들 차량이 험비인가요? 네,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차, 네.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차. 그거를 좀 상용차로 개조한 게 험머. 네, 그렇죠. 이 허머가 이제 곧 험머. 출시가 되죠. 네. 전기차가 나왔던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세단을 많이 탔었던 게 전기차가 배터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차가 가벼워야 되죠. 네. 근데 SUV가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형차보다는 소형 세단 위주로 초기에 나왔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는 SUV 쪽으로 점차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SUV가 좀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 선호자 측면에서도 뭐 SUV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SUV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대세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SUV 타입으로 이제 전기차 신차를 출시했고 네. 모델 3에서 모델 Y도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서 테슬라가.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픽업 트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 트럭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포드.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 이후부터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SUV나 픽업 트럭 쪽으로 전기차 신차들이 쭉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주류로 자리 잡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달에 뭐 생산을 하게 될 것 같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다음 있습니다. 기회에는 한번 그런 SUV 전기차 쪽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 얘기 좀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